한 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 사건은 무려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 NSG에서는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법률 이야기들을 보다 깊이 있게 때로는 유쾌하게 풀어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김오중 방지법과 함께 언론과 방송이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다양한 사건 사고를 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론이 전하는 방식에 따라 여론이 형성되며 그 영향은 때론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크죠. 최근 김오중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법적 제동이 마련되었습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을 한 후 현장을 벗어나 고의적으로 술을 더 마셔 당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특정 사건을 두고 언론이 지나치게 집중 조명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김오중 사건 전에도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쳤다가 시간이 지나 자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죠. 그 사건 이후 술타기 수법이 모방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방송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김오중 사건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작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건 언론과 방송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언론과 방송이 특정 사건을 보도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유명 연예인의 마약 사건이 터졌을 때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는 전신 제모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리털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법률 상담소에는 과거 학폭을 사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합니다. 이처럼 언론이 조명하는 이슈가 법적 대응의 흐름을 바꿔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언론과 방송이 사회적 문제를 조명하는 것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다룰 때 발생합니다. 범죄의 수법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해버리는 보도는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모방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범죄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범죄 수단을 선정적으로 다루는 보도, 그리고 범죄를 미화하거나 특정 기법을 조장할 수 있는 보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원칙이 영화, 드라마, 유튜브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강렬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변호사가 사건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선동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한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사건이 터지면 당사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저는 단순한 피해자였는데도 제 사진과 정보가 여기저기 퍼졌고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당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더라고요. 범죄가 발생한 이후 수사 단계를 거쳐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사건 발생 직후 급격히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사라지곤 하죠. 그렇게 잊히는 사이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사건을 소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장꾀와 수법만 기억되는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가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대중들도 언론 보도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흥미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론, 법조계,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